안녕하세요. 예. 자, 요약 강의를 이제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할 것을 약간 좀 생략을 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 3, 4월에 등기법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내용들을 좀 또 알고 싶다 그러면은 3, 4월 강의를 보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이제 등기는 여러 가지 권리를 기록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년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이제 131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권리의 주체에 변경이 생기면은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131페이지에 있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밑에 뭐 거민 계약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신고 필증 매매 목록,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131페이지에. 요 내용은요, 우리가 그 등기 절차 총론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요. 바로 132페이지, 우리 요약집에 132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일반적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제 절차들을 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매년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종합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만 특정해서 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서 그냥 특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좀 적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이제 섞여가지고 종합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우리 요약집에 132페이지 보시면은 상속은요, 좀 단순해요. 나올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단독으로 나오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개 보도록 하죠. 자, 갑이 어떤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서요, 자식들 3명이서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어요. 뭐 배우자는 없다라고 하고요,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 항상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만약에 미등기 토지였다, 이게 미등기 토지였다, 미등기란 말 나오면 항상 보존등기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느냐 관련해서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못하죠. 자,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존등기 시간에 공부했죠. 보존등기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죠.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세 사람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고 해서요, 상속인들의 공동 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 신청 그럴 때는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들만 있잖아요. 등기 의무자는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들의 단독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공동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갑은 사망했으니까 상속인들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신청해 가지고요,
그 동그라미 2번, 3번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각하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A, B, C 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C나 B는 등기하는 걸 반대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은 해요. 취득을 하지만 등기를 해야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을 위해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B, C는 등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지분만이라도 등기해야지라 해서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외웠던 거죠. 보상용 해서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는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만에 대한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A는요.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A가 자기 지분만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이것은 당연무효라는 거죠.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속은 전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3분의 1만 상속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해도 이런 등기는요. 다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A가 혼자 가더라도 혼자 가더라도 자기 지분만은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B, C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A는 혼자 가서도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B, C가 반대해도 없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함께 돼야 내 지분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내 지분만 따로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 다른 상속인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그래도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상속, 즉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혼자 가든 전원이 가든 그러니까 전원이 가는 경우는 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겠지만 혼자 가더라도 언제 넣습니까?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전원을 위하여. 우리 전원을 위하여 이 말은요. 전원 명의로 이런 의미예요. 법에서 뭘 위한다라는 것은요. 명의로 이런 의미예요. 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을 위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본인 명의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원 명의로만 할 수 있지 자기 지분만 해서는 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2번이고 각하하고도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번 기억하시면 돼요. 2번, 3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갑은 사망했고 사망하면은 상속 등기 없이도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해요. 법률의 규정이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도 이제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기들이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합니다. 분할할 수 있죠.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해요. 자,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게 뭐 3억짜리면요. 그냥 B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걸로 하고요. A와 C한테 1억씩 주기로 했어요. 이게 가액 분할이죠.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은요. 가액 분할을 하지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측량해야 되죠. 분할도 해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둘째가 그냥 갖기로 하고 그 다음에 A씨한테 1억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가액 분할했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요.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분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분할만요. 민법에서 나오죠. 상속재산 분할만 예외적으로요. 상속 개시시로 소급을 해요. 상속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것은요. 갑이 사망하자마자 처음부터 B가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상속을 한 것이 아니고 상속 개시시라고 하는 것은 갑이 사망한 때죠. 갑이 사망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B가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B 앞으로 씁니까? 단독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이 사망하자 B가 단독 상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요. 내 앞으로 전부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 말만 듣고 갑에 B 앞으로 전부를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B가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내가 단독 상속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분할 협의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 전원에 인감도장 찍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죠. 분할을 통해서 B가 단독 상속한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등기 원인에요. 상속이라고 하지 않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공유물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건 상속 개시로 소급한다. 그러니까 분할 협의 내용대로 처음 붙었으니까 상속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비합부로 단독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공유물 분할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냥 분할된 내용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요. A, B, C 3명 이름으로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이미 마쳤어요. 상속 등기를 이미 마친 다음에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공유물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해가지고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B가 단독 상속하는 걸로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B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습니까? B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원래 B가 처음부터 이걸 소급하기 때문에요. B가 단독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A, B, C가 3분의 1씩 상속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등기가 되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요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는데 전부가 잘못됐어요? 일부만 잘못됐어요? 일부만 잘못됐죠. B가 3분의 1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경정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이 잘못됐다라고 밑에다가 경정 등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경정한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2의 1, 2번이 잘못됐다라고 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A나 C로부터 B가 지금 지분을 이전받는 게 아니죠. 요 등기를 경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권 경정 등기 이렇게 써요. 그래서 B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으니까 B 앞으로 이제 경정하는 B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정 등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미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요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이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한다. 경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등기 실행은요, 위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럼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표 있죠.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만약에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요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이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 2번, 3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죠. 유증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좀 나옵니다. 단독으로도. 우리가 많이 한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그냥 사망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을이 상속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죠. 을이 상속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X부동산, Y부동산 두 개의 재산만 가지고 있다 해보죠. 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2는 A가 가져라. 그리고 3분의 1은 B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유증을 할 수도 있고요. 유언을 할 때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증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X는 A가 갖고 Y는 B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언장을 썼을 때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의 유언, 유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은 X도 3분의 2, Y도 3분의 2 두 개의 권리를 취득하죠.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승계라고 해요. 그러면 상속이 대표적인 것이죠. 포괄승계. 그러면 이것도 유증의 형식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유증이 됩니다. 포괄유증. 포괄유증이에요. 그러면 요거는요. 근데 요거는 밑에 있는 것은요. 유증에 의해서 A는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죠.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승계가 돼요. 특정승계가 유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유증이 되는 겁니다. 특정유증. 특정유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점은 특정유증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포괄유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등기 없이였습니까? 등기 없이 바로 물권적 효력. 즉 갑이 사망과 동시에 A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 없이. 근데 특정유증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수중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하기 전에는요, 그 갑은 사망했으니까 그 상속인에게요, 이전에 달라는 채권적 효력만 발생을 하는 거죠. 등기해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등기가. 지금 칠판에다 그리는 그림은요, 우리가 3, 4월 달에 여러분 그 강의하면서 다 나눠줬던 유인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요 칠판에 써져 있는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3, 4월 그 수업할 때 그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괄 유증일 수도 있고, 이제 특정 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물건도 X, Y, 사람도 A, B니까요. X하고 A, 이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사람만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과 비교하면서 보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요, 미등기 상태에서 만약에 유증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등기가 안 돼 있는 물건에 유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포괄 유증을 했을 때는요, 미등기 상태니까 보존등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죠? 보존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유증을 받은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요? 아니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요?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 되고요, 바로 이 사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현재 소유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유증을 받은 사람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해요. 근데 특정 유증을 하고 사망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사망하자마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떨어져요? 상속인에게 먼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포괄 유증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 등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느냐를 보죠. 자, 포괄 유증을 하고 갑이 사망을 했어요. 상속에는 A가 있다고 해보죠. 자, 포괄 유증 같은 경우에 포괄 유증하고 갑이 사망하면요, 상속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죠. 바로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등기 없이.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유증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갑은 사망이기 때문에 A가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요, 유증을 했을 때, 유언으로 증여했을 때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행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A가 혼자 와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언 집행자가 와서 해줘야 돼요. 근데 유언 집행자를 유언을 하면서요, 유언 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건 아니고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다. 공동으로.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때 유증. A는 3분의 2만 유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3분의 2만 이제 유증을 받았을 때, 이렇게 3분의 2만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냐예요. 그러니까 B의 지분 3분의 1은 빼고 자기 지분만 지금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지분 3분의 2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보상용 세 가지라고 했죠. 보존, 상속, 용의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이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기 지분만 해야 되겠죠.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즉 B의 유증받은 3분의 1은 그 사람이 등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는 B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상속, 용의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구별되는 겁니다.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요. 상속이라는 것은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지분만 상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만 등기는 못하지만은 유증을 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내 재산의 반만 사유에 환원하고 반은 상속인한테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증이 가능해요. 3분의 1만 사회단체에 환원을 사고 여기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이거 유증을 하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뭐 노인복지재단에 유증을 하고 사회 환원하면서 나머지 3분의 1만 상속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것은요, 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3분의 1을 유증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3분의 1을 유증을 한다든지 또 B한테 또 나머지 3분의 1을 유증해버리면은 상속인은 상속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증을 제한을 해요. 유증을 제한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증을 제한하면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유증을 하도록 해요. 그럼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류분은요, 보통 내가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내가 받을 부분의 한 2분의 1 정도가 유중에, 그러니까 뭐 유류분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남겨놓고 유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상속인한테 2분의 1을 남겨놓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유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1을 초과해서 지금 유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중에, 그러면 유중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이걸 수리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재단, 뭐 결식아동 복지재단. 근데 또 환원하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요,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류분권을요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등기는 수리하라는 거죠. 나중에 상속인들이요, 2분의 1은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유지에 맞춰섰습니까? 우리는 유류분권 행사하지 않겠다. 사회 다 환원하는 거 다 인정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포괄유중의 절차를 보았고요. 그럼 특정유중을 한번 보죠. 갑 앞으로 이미 보존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갑이 A한테 특정유중을 하고 상속인이 A로 있습니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X 부동산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먼저 귀속이 됩니까? 을한테 먼저 떨어지겠죠. A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등기 없이 지금 상속인이 소유하겠죠. 그리고 상속인이 A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그러면 권리의 변동 과정으로 보면은 갑이서 을에게로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A 앞으로 유중을 원유로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권리 순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상속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3 해가지고요,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유중을 원유로 하게 되면 권리의 변동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버리면 갑이 사망해서 을이 상속받은 다음에 을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유중은 갑이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었죠. 우리가 매매할 때요,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 이미 매매를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매매하고 이전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버리면 을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을이 A한테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요, 상속 등기를 다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매매에서 했듯이 특정 유중도 마찬가지예요. 유중하고 사망하지 사망하고 유중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있고 이렇게 사망했을 때는요,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해요. 생략을 해야 갑이 A한테 직접 유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어떻습니까? 직접 A 앞으로 유중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직접 유중을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럼 갑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죠. 다만 어떻습니까?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줬겠죠. 자, 그럼 이때 그럼 등기도 A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등기고자 A가 단독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상속인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했을 때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지 A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등기를 생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괄유중이나 특정유중이나 등기 절차가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니까. 그래서 미등기 상태에서 유중을 했을 때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는 포괄유중과 특정유중이 차이가 나지만은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유중이 이루어졌을 때는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든 다 동일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기 때문이죠. 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우리 책 133페이지 보시면은 둘 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이전 등기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를 하여라. 또 포괄유중 같은 경우에 지분만 해야 되지,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양가로 3번은요, 유중은 이제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유중, 등기 원인을 적었으면 옆에다 등기 원인일자를 적게 되는데, 유중은요, 유언의 효력은요, 유중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유중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도 있죠?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은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 성취, 기한 도래일이 효력 발생이 될 테니까 조건 성취, 기한 도래를 적게 되는 거죠. 밑에 양가로 그 등기 실행에서요. 자, 등기된 부동산 없습니까? 둘 다 직접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 포괄유중, 특정유중 구별할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포괄유중, 특정유중 구별할 필요 없이 이전 등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밑에는 미등기 상태에서 유중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죠. 포괄유중 같은 경우는 직접 수중자 명의로, 특정유중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유중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그 자체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기에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몇 개만 보죠. 몇 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두 등기가 무효예요. 그럼 현재의 소유자는 갑이 되겠죠. 갑이. 갑이 만약에 사망했으면 갑의 상속인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갑의 상속인이 A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요. 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등기가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갑 말만 듣고 갑이 소유다라고 해서 갑한테 사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됨으로써요. 갑의 소유권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즉 방해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말소 등기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청구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함께 등기소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이 전제가 되는 거죠. 단독신청이면 청구할 필요 없죠.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요. 청구해서 공동해서 말소를 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말소되는 것은요. 병 등기부터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병 등기 말소. 병을 이제 말소 청구해가지고 공동으로 말소한 다음에 을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을 등기를 또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두 번의 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적으로 간격이 좀 길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절차를 간유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현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두 번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갑 명의로 빨리 등기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소하지 않고 갑 앞으로 한 번의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 앞으로 한 번에 이전해버리면 한 번 절차에서 등기가 지금 넘어와 버리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아까 상속인이 A였을 때요. 자,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등기 말소한 다음에 다시 상속 등기 또 해야 되잖아요. 상속인이 현재 소유자니까. 그럼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었습니까? 상속인이요. 자기 앞으로 씁니까? 한 번의 이전 등기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등기를 통해서 씁니까? 실체관계 부합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간유화시켜서요. 한 번에 이전 등기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이전 등기는요. A라는 사람이 병하고 만난 적도 없고 갑도 병하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요.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진정명회복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정명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민법의 그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진정명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요.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하는 대신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이 물권적,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지만은요. 등기 원인 있으면 원인 일자를 적죠.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한 날짜, 효력 발생을 적게 되는데 진정명의 회복은요. 자기 명의를 회복하게 한 등기지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 원인 일자를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가 따로 없다. 맨 마지막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진정명 회복의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징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진정명 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등기의 말소도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등기도 씁니까? 병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자 을과 함께 할 필요는 없죠. 병으로부터 이전을 받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씁니까? 병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현재 명의인과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단독으로.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리를 잃게 되겠죠. 권리를 잃게 되면은요, 병은 그러면은 손해를 받잖아요.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을한테 였습니까? 이제 담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얻습니까? 팔았잖아요.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갑이 소유한 타인 권리 매매가 되기 때문에 병은 이제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병은 이제 손해를 전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정명 회복은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인정되기가 나오는데 수용은 또 단독으로 나옵니다. 수용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또 나와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수용은. 자, 수용도요.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졌다.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보존등기 문제가 되고 보존등기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기업자가 바로 법률의 규정에서 원시 취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이루어지면 기업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라는 거죠. 최초의 소유자였던 사람, 과거의 소유자였을 뿐이잖아요. 수용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인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요, 가바풀입이 보존등기가 된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걸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을 앞으로 매매는 3월 1일 날 했고요. 근데 이 등기가 접수는 언제 되냐? 4월 1일 날 됐어요. 매매는 3월 1일 날 된 다음에 언젠가 등기가 완료가 됐겠죠. 그럼 접수가 4월 1일 날 됐으니까 4월 2일이나 3일쯤에 등기가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매매한 3월 1일입니까? 접수일 4월 1일입니까?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일에 소급한다고 했으니까 매매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일 4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으면 병이 만약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속은 이제 등기 없이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근데 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수용도 법률의 규정한 물권 변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바로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먼저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수용은 어떻습니까? 이건 법률의 규정한 취득이면서 또 원시 취득이에요. 상속은 승계 취득이지만 법률의 규정은 똑같지만 수용은 원시 취득이고 상속은 승계 취득인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요,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게 등기 절차예요. 그러니까 요걸 민법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보죠. 그럼 현재 소유자인 기업자가 만약 현대건설이다 그러면요, 기업자가 소유하기 때문에 기업자 명의로 바로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를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는 현재 실체관계 모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한 다음에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병 명의로 먼저 씁니까?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실체관계 먼저 일치시키고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은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이 돼 병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수용됐으니까 신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는. 신청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는 상태는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등기를 병이 신청하지 않으면요, 기업자가 이 사람을 대위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전제되는 등기,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되는 등기를요, 기업자가 다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에서.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용은요, 병으로부터 이제 넘겨받긴 하지만은요, 병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병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은 어떻습니까?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이미 수용이 된 때였습니까? 이때요,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등기 나오면요, 다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 등기도 단독이고 이전 등기도 다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등기 원인을 수용이라고 적었으면요, 원인 일자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기업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것도 접수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면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을 통해 수용을 합니다. 먼저 당사자가 협의를 하죠.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 가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하죠. 그러면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용을 원유로 소유권 취득은 협의나 재결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협의나 재결을 하면서요, 언제 그러면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바로 그 수용 개시일날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수용 개시일이 됩니다. 이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의 날, 수용 개시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에 이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 이때 수용이 되는 것이지 협의한 날이나 재결이 있는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률의 규정에 한 물권 변동했을 때 상속, 판결, 수용, 경매 이런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경매로 인해 취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용을 원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러면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9월 1일날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7월 1일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자기 소유권을 그냥 이전 등기를 할 뿐이에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자, 수용은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34페이지 보시면 단독 신청이고, 등기 원인, 실행에서 씁니까? 토지 수용이라고 적고, 원일자는 수용 개시를 적는 것이지, 협의한 날이나 재결한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수용의 날, 수용 개시를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미등기 상태였으면 바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죠. 네, 수용과 관련돼서 가장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직권 말소.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럼 보죠. 만약에 을이 현재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요욕지로서 지역권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이제 한 거죠. 을이죠, 을.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런 등기를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권리들이 소멸합니까? 을이 설정했던 이 권리들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상속은 어떻습니까? 승계 취득이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제 포괄 승계라고 하는데, 포괄 승계도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당시, 그러니까 제한돼 있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승계되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돼 있던 권리들이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수용은요 원시 취득이라고 했잖아요. 원시 취득. 그리고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요, 최초의 물건이 발생했을 때만 원시 취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승계 취득이 아닌 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는요 소유권 그냥 딱 단절을 시켜버리고 새롭게 소유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걸 다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죠.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들은요, 수용과 동시에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거 다 소멸돼버리고 깨끗한 소유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했을 때는 말소가 안 되지만 수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소멸해요.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들은 수용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또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소멸한 권리들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수용이 됐는데 저당권자 경매할 수는 없겠죠. 수용이 되면 전세권자도 나가야 되겠죠. 이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지역권 등기요, 만약에 수용되는 토지가 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요,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요 승역지로서 지역권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제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말소를 시켜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 토지가요, 여튼 수용되는 토지가 이웃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토지에 유리한 거는 등기죠. 유리한 것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죠. 제한되는 권리들만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말소하지 않고 제한되는 등기들만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직권 말소하는 등기,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를 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직권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지만은 단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우리 책에도요, 거기에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요 2번 3번에 있죠. 2번이 바로 이거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전세권 등기는 원래 말소가 돼야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건 냅두라고 한 거예요. 잠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말소할 수 없게 되겠죠. 냅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을구에 있는 등기들 중에 다 말소해버리고요, 이 두 가지는 따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갑구에 있는 등기를 보죠. 자, 수용을 원인으로요,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수용이 7월 1일 이루어졌으면 그 전에 이미 소유자로서 습니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던 사람, 이 사람 등기도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냥 이전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용 개시되기 전에 정당한 소유자로서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3번이요, 상속이 아니라 매매였다고 해보죠. 매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한 날짜는요, 6월 1일이에요. 근데 이 등기는 언제 접수가 되느냐? 8월 1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8월 1일 날.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였습니까? 수용은 언제 됐어요? 7월 1일 날. 이 등기는 비록 9월 1일 날 되고 있지만요, 수용은 7월 1일 날 됐기 때문에요, 이 병은 소유권을 8월 1일 날 취득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용 개시 7월 1일을 보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지금 된 등기니까요,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가 만약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게 됐어요. 병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 접수가 8월 1일 날 됐을 때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요,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6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하죠. 상속이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이미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수용이 7월 1일 날 됐으니까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죠. 이것은 말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만약에 이 이전 등기가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면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2번, 3번은 워낙 당연한 것이니까. 사실 이것도 당연하긴 당연하죠.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과 관련돼서요,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게 됐습니다. 근데 수용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수용을 한 거예요. 수용의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되는 여러 필지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요, 수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모르고 여기까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수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게 됐다는 거죠. 수용할 수 없는 걸 수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절차예요. 그럼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서는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이때는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피수용자죠. 수용이 된 사람. 이 사람 수용한 사람, 수용자. 이 사람 피수용자. 말소할 때는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말소할 때는 그러면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했으면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그러면은 말소할 때도 그러면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에 있어서는 피수용자인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요, 함께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소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지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양가로 4번 재결의 실효회의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이제 공동소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의 뒷부분에 있었던 것인데, 공동소유가요, 민법에서도 일단 인간들이 많이 나오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공유 파트에서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등기에서도요, 인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 파트는요, 우리 책에서는 너무 적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또 유인물에도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74페이지 보시면은 들어가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공유도.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책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하고 칠판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공동 소유의 형태는요, 135페이지 하단에 우리 책에 보시면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유는 앞에서 배웠죠.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고요. 합유는요, 민법상의 조합.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을 종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 경영을 하는 사람들. 동업자들이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해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아니면요, 다 공유가 돼요. 다 공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를 의미하고요. 앞에 수식어가 뭐 민법상 조합, 비법인 사단 이런 수식어가 있으면 그때 이제 합유 또는 총유로 보고 수식어 없으면 그냥 다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등기법이니까 이제 등기에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요. 총유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죠.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 명의로. 그러니까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총유는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합의죠.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합의는 합의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총유를 총유자 명의로 등기하려고 했더니 교회 신도수가 10만 명이면 10만 명 이름으로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총유물 같은 경우는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교회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유와 합의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의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되죠. 동업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동업할 때 동업계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상 조합원들은요. 동업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없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요. 자유롭게 처분이 안 돼요.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요. 나머지 조합원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처분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등기도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공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요. 지분을 기록을 해요.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되 지분을 기록하지만은 합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합의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만은 지분은 따로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분은. 합의도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지만 지분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고 합의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책에서도요. 13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공유와 합의를 비교하면서 맨 위에요.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에서 맨 위에 보시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만 합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분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씩 좀 보죠.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제 지분이 되겠죠.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를 말하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해요. 그러나 합유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요. 갑과 을이 공유한 상태에서요. 갑병이 갑병에서 갑을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공유자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갑을에서 갑을병 갑을병에서 갑을로 공유자가 추가되거나 공유자가 이제 일부가 탈퇴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면은 갑을에서 갑병으로 공유가 바뀐다는 건 을이 지분이 병에게 이전된 것이 되겠죠. 또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바뀐다는 것은 갑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갑을병에서 갑을로 바뀐다는 것은 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없으면 갑과 을한테 넘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변경, 탈퇴, 추가됐을 때는요.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지분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다 지분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런데 합의는 좀 다르죠. 합의하고 있다가 합의자가 바뀌어요. 아니면 합의자가 추가되거나 합의자가 탈퇴가 돼요. 그러면 지분이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지분이 바뀌잖아요. 동업자로 했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이전되긴 하지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자가 바뀌었다라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도요. 거기 유인물에는 136페이지 유학서에서 맨 밑에 보시면요. 그 표에서 맨 위와 맨 밑에만 보시면 되는데 지분 변경해 가지고요. 공유 같은 경우는 다 지분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 근데 합유는 없습니까? 합유명인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 양가로 3번 중간에 신청해서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보죠. 2인의 합의자가 있는데 1인이 사망했어요. 갑을이 합의하고 있다가요. 이 사람이 합의했는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합의 지분은 상속도 안 돼요. 갑하고 을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동업계약에서 동업하고 있다가요. 을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의 자식이 A가 있는데 A가 4살 먹었어요. 4살 먹은 애랑 동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상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이 동업하다가 을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갑이 이제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합의자가 바뀌죠. 그러면은 결국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가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을의 지분이 넘어가지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합유명인 변경 등기.
그래서 합유명인 변경. 합유자가 바뀌면 무조건 합유명인 변경. 공유자가 바뀌면은 지분 이전 등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우리 신청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공유자들끼리는요,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약을 등기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소수 지분권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10분의 1 지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과반수 지분권자가요, 사용 수익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분할하자라고 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요,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기는 힘들겠죠. 소수 지분권자가 분할하자고 그러면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기로 분할 청구를 금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넣습니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 지분권자들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약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들이 만약에 있으면 없습니까? 등기부도 기록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런 특약사항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있으면 기록하고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기록사인 거죠. 특약사항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는 상태에서요, 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약정을 이제 변경하려고 해요. 원래는 자기들이 분할금지 특약을 5년으로 했는데 이걸 3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전원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 변경 등기도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라는 것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우리 책의 양가로 삼 신청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금지 약정이 공동으로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도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 하는 것은 우리 유인물에 있는 4번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공유 지분을 포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유로 가는 것이 아니죠. 공유는 어떻습니까?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죠. 그래서 지분의 탄력성에서 갑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공유자가 어떻습니까? 갑을에서 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공유자가.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요, 지분을 포기했을 때 포기하면 바로 갑이 단독 소유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면 갑 앞으로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법률행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야 갑이 단독 소유가 돼요. 그러면 이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런 판례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공유지분을 포기했을 때 갑이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나오니까,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속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쳤었습니까? 이제 판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갑을이 공유하다가 을이 지분을 포기해서 갑이 단독 소유가 됐으니까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가는 게 되겠죠. 공유자가 바뀌면 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라며,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가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때 을이 지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을이 혼자 갔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요. 지분을 포기한, 지분이 줄어드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지분이 늘어나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중요한 건 공동 신청이에요. 우리가 뭐 포기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신청한다. 포기라고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우리 제 유인물 7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이고, 요 그림들은 우리가 3, 4월 강의를 할 때요,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었죠. 유인물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이제 환매특약 등기가, 8번째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데요, 환매특약은 시험 문제예요, 잘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잘 안 나오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요. 환매특약 등기는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넘어가고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환매특약 등기는 3, 4월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137페이지는 신탁 등기를 보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탁 등기예요. 신탁 등기. 그럼 신탁 등기를 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요,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의신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신탁법상의 신탁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탁법상의 신탁이잖아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갑 앞으로 이미 보존되게 된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부동산에 X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신탁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얘들이 었습니까? 이걸 잘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얘들이 잘 운영해가지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이 사람 수수료 빼고 나한테 주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신탁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맡기니까 이건 신탁법상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신탁을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신탁을 받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을 우리는 이제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였으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테니까요. 갑이 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줍니다. 근데 신탁을 원유,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신탁을 원유로 이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대내적, 대외적으로요. 을이 소유를 하게 돼요. 대내적으로도 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계에서도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을은 일반적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죠.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제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신탁을 할 때는요, 이제 신탁의 목적들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신탁을 하는지, 또 기간, 위탁자, 수탁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요, 병한테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도 기록하고요. 그러면 신탁의 내용을 이제 적어요. 목적이 뭐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 위탁자 적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요. 그러면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탁 등기는요,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신탁 등기예요.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를 통해서요,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적다 보니까요,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탁 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목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런 걸 적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 자세히 적은 다음에 여기다는요, 이 신탁원부의 보도만 적습니다. 신탁원부 23호. 그러면은 이 신탁원부라고 하는 것은요, 신탁원부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부속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서가 모여가지고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를 보죠. 우리는 이 신탁 등기를 보는 것이지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부터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일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근데 이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그게 아니라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탁 등기는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 하는 내용 몇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탁은요, 액수가요, 보통 기본적으로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 대장동 이런 다 신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 들어갈 때 없습니까? 토지 한 필지 200평, 300평 이거 가지고 뭘 운영을 하겠어요? 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신탁을 받으려면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에서 넣습니까? 한 필지 이런 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를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 동네 전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을이 소유하는 토지, 병이 소유하는 토지, 정이 소유하는 토지, 이 전체를 다 신탁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넓겠죠. 그래야 뭘 개발을 하겠죠. 아파트 짓고 상가도 짓고 개발해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하는 쪽에서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신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신탁되는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네 하나를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몇 천억 되겠죠. 몇 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탁은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가 대충 되겠어요. 한 권의 책이에요. 신탁은. 돈이 몇 천억이 오고 가는데 대충 계약서 쓰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 토지는 갑이 넘겨줘야 될 것이고, 이 토지는 을이 넘겨주고, 이 토지는 병이 넘겨주고, 이 토지는 정이 넘겨주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신탁의 내용은 다 동일하겠죠.
동일하니까 씁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공동으로 할 필요 없이 얘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씁니까?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 동일하니까 이런 것들 동일하니까. 근데 단독을 하는데 얘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안 하면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단독 가능하고 대위 가능하다. 원래는 수탁자가 단독하지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단독 대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요. 요 순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요. 신탁 등기는 요건 공동 신청이면 이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요 두 등기를요.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에 신청이 되겠죠. 동시에 신청을 하고 해요. 그러면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을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급 심화 강의에서 자세히 다 보였던 거죠. 공동으로 신청하라니까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신탁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신청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두 등기를 한 장의 신청으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먼저 가백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죠. 등기 권리자가 을이고 등기 의무자가 갑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등기 권리자, 이전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가 습니까? 이 사람이 신탁 등기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및 신탁 등기 신청해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지금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되고 있는 거죠. 이 형태만 잘 보시면 돼요. 이 그림도 우리가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3, 4월에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라. 그래서 동시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요 그림을 또 보시면 돼요.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요. 하나의 순위번호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뭐 부기 등기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순위하에였습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 하에서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순위번호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뭐 별개의 순위번호 해버리면 틀린 것이죠. 대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 신탁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요. 별개의 신청서로 제출해야 된다 틀린 것이죠.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말 한마디 바뀌면 다 틀린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두 개의 등기를 공동으로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 등기 원인 증서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신탁 계약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있어서는 신탁 원부에 기록될 사항 들었으니까 첨부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원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독, 대위,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수탁자가요. 만약 이 동네 전체로습니까 신탁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하나의 회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걸 개발하기 쉽지가 않겠죠. 하나 회사가 전체를 어떻게 개발해요? 몇 개의 회사가 들어오겠죠. 병, 정, 이렇게 몇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습니까 공동으로 개발하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넘기면요. 얘들 얻습니까? 공동으로 이 토지를 소유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얻습니까? 이 회사들 얻습니까? 동업관계 있게 되겠죠. 같이 동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합유라고 했죠. 그래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요.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인들끼리만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들끼리도 동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업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합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서도 보시면은 137페이지 보시면 동시, 단독, 대위 이렇게 있죠. 넘기시면 또 하나의 순위번호, 신청정보에서 파란색 한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다 이렇게 요런 단어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등기 실행에서 동그라미 보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공유가 아니라 합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등기 실행에서 4번 정도, 이것이 한 2번 나왔으니까 4번 기억하시는데요. 신탁 계약을 하면서요. 만약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토지들을 신탁을 받아가지고 을이라는 회사가 신탁을 받아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제 신탁 기간이 도래합니다. 10년 있다가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속이 쓰리겠죠. 자기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죽 써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넘겨받아서 개발한 다음에 20년 후에 그 당시의 시가, 굉장히 시가가 올라갔겠죠. 개발했으니까 그 당시의 시가로 얘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또 개발에 이제 또 유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래라.
그 당시의 시가로 너희들 사가라 라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유인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얘들이었습니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어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얘들이. 그러니까 신탁의 제한을 받지 않은 어습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탁자 이제 고유 재산이 된다는 거죠. 수탁자가 고유 재산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신탁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되겠죠. 고유한 재산이 됐으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죠. 주등기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그러면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밑에다가요. 신탁등기 말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신탁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는 주등기로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니까. 그러니까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신탁등기가 말소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더 만약에 어렵게 신탁등기가 나오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되면 맞추고요.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신탁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몇 천억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은행도 끼고 들어가겠죠. 몇 조, 몇 천억이 은행 당연히 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신탁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부터는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에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민법하고 겹치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요. 3, 4월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쉽게 이거는 민법과 겹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바로 제5장 15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